여러분들은 보통 집착이라는 단어를 들으시면 어떤 감정이 올라오십니까? 아마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떠올리시게 될 텐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미국의 8천억대 부자 그랜트 카돈은 오히려 집착해야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이 집착이라는 것이 우리의 성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랜트 카돈의 이야기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저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항상 이런 얘기를 듣고 살아왔어요. 쟤는 돈에 미쳤어. 제정신이 아니야. 쟤는 만족을 몰라. 워라밸도 없을걸. 저의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성공에 집착하는 저의 태도를 불편해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고 항상 말해왔어요. 그들은 저를 일 중독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저는 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끝까지 성공에 대한 집착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지금 1000억대 매출의 회사 5개를 소유하게 되었고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CEO 순위 탑 10에 들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비결 중에서 단 하나만을 고르자면 그것은 바로 성공에 대한 집착이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집착이라는 감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성공하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과 성공에 완전히 집착하는 것은 그 정도가 다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성공에 집착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사람들은 그저 탁월해지고 싶다는 열망만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저는 이 위치에 올라오기까지 정말 수많은 도전들을 했고요. 큰 위험들을 무릅썼습니다. 여러분들께 정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로 성공을 간절하게 원하신다면 저와 똑같이 해야 해요. 가벼운 집착이라거나 시간제 집착 같은 것들은 갖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깨어있는 모든 시간 동안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과 목표에 집착하셔야 합니다. 적당히 집착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은 갖다 버리셔야 합니다. 간혹 가다가 그런 분들이 계세요. 순간적으로 열정이 타오를 때만 집착하시는 분들, 또는 아침 8시부터 5시까지만 집착하시는 분들, 이런 생각은 모두 갖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위치에 올라가시기 전까지는 모두 갈아 넣으셔야 돼요. 균형을 찾으시면 안 됩니다. 그 전에 균형은 타치에 불과합니다. 집착해보신 분들은 모두가 알고 있을 겁니다. 올인하지 않으면 올인하는 사람들에게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것은 역사가 이미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 알렉산더 대왕, 아인슈타인, 토머스 에디슨, 일론 머스크, 하워드 슐츠, 이 사람들을 떠올려 보시면 잘 아실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언급한 사람들을 좋아하거나 싫어합니다. 또는 존경하거나 혐오하죠. 하지만 그런 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모두 그들을 알고 있어요. 그들이 주장하는 성공법, 그들의 사명 같은 것들은 지금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무언가에 집착했고 사람들은 집착한 그들을 알아보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계속해서 집착하고 같은 메시지를 오랫동안 주장하신다면, 또 한 분야에서 유명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면 성공은 그냥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정리하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죠. 집착하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유명해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을 말이죠. 두 번째, 짐승에게 먹이를 주고 그렇지 않은 것은 굶겨 죽여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쏟아부으면 그것을 실제로 얻게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무언가에 먹이를 더 많이 주면 줄수록 그것은 더욱 강력해지고 힘이 세지는 원리처럼 말이죠.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비즈니스에 도움이 되는 사람, 그리고 일에만 관심을 주어야 해요. 다른 모든 것들은 무시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더욱더 저를 강하게 만들어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목록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목록을 토대로 짐승에게는 먹이를 주고 필요 없는 것들은 굶겨 죽이죠. 여기서 말하는 짐승은 목표에 해당합니다. 제가 관심을 쏟고 먹이를 주고 시간을 쏟아야만 하는 목표 말이죠. 여러분들만의 짐승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먹이를 주어야 해요. 그렇지 않은 것들에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이나 에너지를 투자하지 마세요. 목표에 집착하셔야 합니다. 이 집착이라는 감정은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공을 현실로 만들어줄 실질적인 엔진이라는 것을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세 번째, 반대자와 비난자가 나타날 때까지 집착하라. 여러분들이 집착하시다 보면 두 종류의 사람들이 반드시 나타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반대하는 사람,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비난하는 사람, 즉 반대자와 비난자로 나뉩니다. 반대자들은 여러분들이 책을 쓰고 있다고 말하면 반드시 이렇게 말할 겁니다. 책을 쓰는 일은 엄청나게 힘들 거예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아요. 유튜브에 다 있는데 왜 읽겠습니까? 어차피 써봐야 안 팔릴 거예요.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스스로가 행동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솔깃할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순간 안 그래도 하기 어려웠던 행동들이 1000배는 더 어려워질 겁니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하지만 반대자들은 조금 달라요. 그들은 성공한 사람들을 시기하고 원망합니다. 위기의식을 느끼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생산적으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생산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끌어내리기 바쁘죠. 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실패입니다. 비난자들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런 심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곧 아시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걔는 너무 건방져. 개인 제트기를 샀다고 자랑하던데 굳이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지? 만약에 그들이 이런 말을 한다면 진짜 의미는 이런 걸 겁니다. 나에게는 왜 제트기가 없을까? 걔는 너무 돈 얘기만 하더라. 라는 말은 나는 왜 제대로 돈을 못 버는지 모르겠어. 라는 뜻과 같아요. 그리고 걔는 너무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홍보해. 라는 말은 나는 나를 홍보할 줄 몰라. 라고 들으시면 됩니다. 만약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을 증오하는 사람이 많다면 오히려 기뻐하시길 바래요. 여러분들이 성공에 그리고 목표에 제대로 집착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공을 포기한 자들의 합리화에 귀 기울이실 필요 없어요. 만약 주변에 비난자가 없다면 반성하셔야 합니다. 비난자를 끌어모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비난자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 누구에게도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난자의 숫자가 여러분의 성공 가능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 어떠셨나요, 여러분들? 오늘 컨텐츠는요 좀 셌죠. 좀 내용이 셌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랜트 카돈의 영상과 책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는 그냥 행동으로 그 밀어붙이는 에너지 있잖아요. 이게 느껴져서 너무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 10배 법칙 컨텐츠도 만들어봤는데 이 책을 읽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목표와 행동량을 늘렸는데 이상하게 성과는 없고 번아웃이 많이 오더라는 겁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나서 삘 받아가지고 원싱이 아니라 텐싱까지 늘려봤던 경험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벌려놓은 일 마무리하고 번아웃이 정말 세게 오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저와 같이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에게 그랜트 카돈은 말을 합니다. 성공의 한 가지 퍼즐을 알려드리지 않았다. 그게 뭐냐면 바로 집착이라는 겁니다. 그냥 마구적으로 행동량과 목표량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정말로 목표에 도움되는 것들만 추려서 거기에 집착하라는 내용을 빠뜨렸다는 거죠. 저는 이 내용이 제가 좋아하는 책 원싱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벌써 23년이 시작된 지 8개월이 지났고 이제 9월달이 시작되는데요. 그때와는 상황도 많이 달라졌고 또 처음 마음가짐과는 다르게 마인드가 떨어지시는 분들 많을 걸로 알고 있어요. 오늘 소개해드린 집착의 법칙이 여러분들이 다시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하나의 부스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모두 힘내시고 여러분들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동기부여학과 최영호였습니다.